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비타민 4가지와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은 비타민 4가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매일 아침 비타민을 먹는 습관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오셨을 것입니다. 뼈 건강을 위한 한 알, 심장 보호를 위한 한 알, 에너지 충전을 위한 한 알, 이렇게 간단해 보이죠.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매일 먹고 있는 비타민 중 일부가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노년층에게 필수적이라고 광고되는 특정 보충제들이 체내에 쌓이면서 간에 부담을 주고 혈관을 경화시키며 심지어 뇌졸중이나 신경 손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비타민들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노년층 가정 약장에 흔히 들어있는 일반적인 제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간은 독소를 효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하고 신장은 여분의 성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며 신경과 혈관은 점차 약해집니다. 따라서 40대에는 안전했던 보충제가 65세가 되면 건강을 은연중에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비타민 4가지와 매일 챙겨 먹으면 뇌를 보호하고 근육을 강화하며 수면 질까지 개선할 수 있는 비타민 4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는 첫 번째로 소개할 유익한 영양소가 전체 사망률을 36%나 낮춘다는 확실한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이 아닌 실제 데이터입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영양제를 꺼내 라벨을 확인해 보세요. 매일 아침 복용하는 그 알약이 진짜 건강을 지켜주는지 아니면 몸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로운 비타민 A, 레티놀 형태. 60세를 넘긴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비타민 중 하나는 바로 비타민 A입니다. 겉으로는 유익한 영양소처럼 보입니다. 의사들도 시력과 피부, 면역력에 좋다고 추천하죠. 실제로 적절한 양과 형태로 섭취하면 비타민 A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레티놀이라는 합성 형태의 비타민 A를 과도하게 먹으면 체내에 점차 쌓이면서 독성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비타민 C나 B군처럼 물에 녹아 소변으로 배출되는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비타민 A는 지용성이어서 간과 지방 조직에 저장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약화되어 이러한 저장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방 분포 변화로 인해 저장 방식도 달라집니다. 오늘 섭취한 레티놀이 내일 바로 배출되지 않고 물방울이 컵에 조금씩 쌓이듯 서서히 축적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인 비타민 A는 눈에 띄지 않게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피부 건조, 머리카락 약화, 어지럼증, 시야 흐림, 관절 통증, 만성 피로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노화 탓으로 여기기 쉬운 증상들이죠.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2022년 유럽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A가 과다 축적된 노년층에서 심방세동 위험이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65세 이후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이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비타민 알약이 실제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과다일까요? 현재 복용 중인 종합 비타민이나 보충제의 여성 기준 하루 700마이크로그램, 남성 기준 900마이크로그램 이상의 레티놀이나 레티닐 팔미테이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미 위험 수준입니다. 안타깝게도 시니어 전용 제품으로 불리는 많은 보충제가 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비타민 A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여전히 이를 필요로 하지만 더 안전한 형태로 섭취하면 됩니다.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고구마, 시금치, 당근, 달걀 등 자연식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몸이 필요할 때만 비타민 A로 변환되므로 과다 위험 없이 안전합니다. 필요량만 자동으로 채워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레티놀은 넘쳐도 계속 쌓여 손상을 일으키죠.
결론적으로 60세 이상이라면 오늘 당장 보충제 라벨을 확인하세요. 레티놀이나 레티닐 팔미테이트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제 다른 옵션을 고려할 때입니다. 자연식품 기반의 안전한 공급원으로 바꾸고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약을 더 쌓는 것이 아니라 몸에 맞는 올바른 형태의 영양소를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해로운 비타민, 철분. 60세 이후 피로를 느끼면 철분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부터 의사들은 피곤할 때 철분을 권했고 종합 비타민에도 활력 증진 이유로 철분이 포함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창백한 안색이나 쉽게 부러지는 손톱, 무기력함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영양소로 여겨졌죠. 하지만 노년층에게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철분 보충제는 오히려 독성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철분은 비타민 C나 B군처럼 소변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대신 간, 심장, 췌장 등 장기에 점차 저장됩니다. 계속 추가하면 기존 철분 위에 쌓여 녹슨 파이프처럼 내부를 서서히 부식시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철분이 위험해질까요? 남성은 청소년기 이후, 여성은 폐경 이후부터 월경으로 철분을 자연스럽게 잃지 않게 됩니다. 즉, 배출 통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출혈을 유발하는 질환이 없다면 대부분 노년층은 철분 부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충제나 식품으로 들어온 철분은 장기에 남아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는 불안정한 분자가 세포와 조직을 손상시키며 노화를 가속합니다. 2017년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철분 과다 축적된 고령자는 치매 위험이 높아졌고 심장질환, 간 손상, 특정 암과의 연관성도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철분 보충이 필요한 노년층은 매우 드물다는 점이 더 충격적입니다. 과다 증상은 모호해서 노화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관절통, 만성피로, 기억력 저하, 가슴 두근거림 등이 철분 축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활력을 주려던 철분이 심장, 간, 뇌를 조용히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용 종합 비타민이 여전히 철분을 포함하고 있고 쇠고기, 콩, 철분 강화 시리얼까지 더하면 과다가 쉽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라벨을 확인하세요. 의사 진단 없이 철분 포함 보충제를 먹고 있다면 철분 없는 시니어용 제품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철분 수치가 궁금하면 혈청 페리틴나 트랜스페린 포화도 검사를 받으세요. 균형 잡힌 식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살코기, 콩류, 잎채소로 필요한 양은 채워집니다. 결론적으로 철분은 젊을 때 혈액 손실이 있을 때는 필수였지만 60세 이후에는 과다가 노화를 앞당기고 기억력을 떨어뜨리며 심장을 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보충 알약을 집기 전에 다시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도움이 되던 것이 지금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에너지는 장기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꼭 필요한 영양소만 채우는 현명한 선택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해로운 비타민, 칼슘, 단독 보충제. 60세 이후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챙기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TV 광고, 병원 안내지, 약국 진열 제품에서도 뼈 건강과 칼슘은 늘 함께 등장하죠. 뼈가 약해지니 칼슘을 더 먹으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단독 칼슘 보충제는 60세 이후 뼈보다 심장을 더 위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호르몬과 성장인자가 칼슘을 뼈로 정확히 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조절 능력이 떨어져 뼈가 칼슘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여부는 혈관벽에부터 경화되거나 관절로 흘러 통증을 일으키며 연조직의 석회화를 유발합니다. 한번 시작된 석회화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2016년 대한심장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칼슘 보충제를 먹은 노년층은 심장질환 위험이 22% 높았습니다. 뼈를 지키려던 습관이 심장을 해칠 수 있는 것이죠. 초기 증상은 속쓰림, 변비, 관절 뻐근함, 피로, 집중력 저하 등으로 가볍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혈관 석회화,
뇌졸 중 심근경색 위험 증가, 신장 결석, 다른 영양소 흡수 방해로 이어집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은 칼슘을 먹어도 뼈가 튼튼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슘은 혼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에서 흡수하려면 비타민 D3가, 뼈로 보내기 위해서는 비타민 K2가 필요하고 마그네슘은 석회화를 막아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칼슘만 따로 먹습니다. 방향을 잃은 칼슘이 엉뚱한 곳에 쌓이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자연식품입니다. 시금치, 케일, 뼈째 먹는 정어리, 요거트, 아몬드, 치아시드 등이 흡수가 쉬운 칼슘을 제공합니다. 보충이 필요하면 D3와 K2가 포함된 복합 제품을 선택하세요. 체중 부하 운동도 뼈 건강에 필수입니다. 이미 종합 비타민과 식단으로 하루 500에서 1000mg을 섭취 중이라면 과다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칼슘은 중요하지만 기존 방식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단독 칼슘은 혈관을 막고 관절을 굳게 하며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뼈 건강은 자연 칼슘, D3, K2 마그네슘 조합, 그리고 운동에서 나옵니다. 필요한 영양소가 정확한 곳으로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해로운 비타민, 고용량 비타민 B6. 가장 위험한 1위는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비타민 B6 고용량입니다. 대부분 B6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성이라 남는 양은 소변으로 나가고 에너지와 신경 기능에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60세 이후 고용량 B6는 신경을 서서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고용량 장기 복용 시 B6는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신경 조직에 쌓입니다.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신경 독성이 되어 보호해야 할 신경을 오히려 해칩니다. 노년층은 간 해독 기능 저하와 신경 취약성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2017년 신경학 회의지 연구에 따르면 고용량 B6 장기 복용 고령자는 신경 손상 증상이 2배 높았습니다. 증상은 손발 저림, 화끈거림, 감각 둔화, 균형 이상, 빈번한 낙상, 근력 약화, 정신 흐림 등으로 노화나 당뇨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공식 상한선은 하루 100mg이지만 노년층은 50mg 장기 복용만으로도 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경 강화제나 피로회복제에 100에서 250%가 포함되고 종합 비타민 강화식품까지 더하면 과다가 됩니다. 손상은 회복이 느리고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해결은 식품입니다. 병아리콩, 참치, 칠면조고기, 바나나, 강화 곡물이 안전합니다. 노년층 필요량은 여성 1.5mg, 남성 1.7mg 정도입니다. 보충제는 1회 5에서 10mg 이상이면 제고하세요. 혈중 농도 검사도 도움이 됩니다. 고용량 장기 복용은 피하세요. 결론적으로 B6는 필수지만 과다는 움직임과 독립성을 빼앗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적당한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벨을 확인하고 식품 기반으로 전환하세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딱 맞는 양이 핵심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4가지 비타민을 떠올려 보세요. 평범해 보이는 성분들이 노년기에는 간을 피로하게 하고 혈관을 굳히며 신경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몸에 진짜 필요한 영양소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4가지는 연구에서 노년 건강을 크게 개선하고 하나는 사망률을 36% 낮춘 것으로 밝혀진 영양소들입니다. 피해야 할 것에서 매일 챙겨야 할 것으로 관심을 옮겨보세요. 첫 번째 유익한 영양소, 마그네슘. 60세 이후 몸이 서서히 잃는 가장 중요한 미네랄 중 하나가 마그네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 결핍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잠이 얕고 새벽에 다리 경련이 있으며 원인 모를 피로와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느껴진다면 단순 노화로 넘기지 마세요. 이는 마그네슘 결핍의 대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관여합니다. 심장 박동 유지, 근육 이완, 신경 전달,
혈당 조절, 칼슘 비타민 D 활용 등에 핵심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혈압약, 위산, 억제제, 이뇨제 같은 약물이 배출을 촉진합니다. 2018년 대한영양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낮은 노인은 심방세동 50% 증가, 뇌졸중, 치매, 당뇨, 만성염증 위험도 높았습니다.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깊은 수면, 야간 경련 감소, 기억력, 집중력 개선, 기분 안정, 낙상 위험 감소 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좋은 형태는 글리시네이트, 시트레이트, 말레이트로 흡수율이 높고 이 부담이 적습니다. 권장량은 하루 250에서 400mg입니다. 시금치, 케일, 호박씨, 아몬드, 아보카도, 검은콩, 다크초콜릿 등 식품도 도움이 되지만 토양 영양 저하로 보충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노년기를 조용히 지탱하는 숨은 영양소입니다. 결핍을 바로잡으면 불면증, 정신 흐림 등이 크게 개선됩니다. 두 번째 유익한 영양소, 비타민 D3. 마그네슘이 몸을 보조한다면 비타민 D3는 전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핵심입니다. 뼈 강도, 면역력, 뇌 기능이 이 영양소에 크게 좌우됩니다. 65세 이후 피부의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절반 이상 떨어지고 실내 생활 증가, 선크림 사용 등으로 결핍이 흔합니다. 비타민 D3는 뼈, 우, 근육, 면역, 뇌 건강에 모두 관여합니다. 칼슘 K2와 협력해 골밀도 유지, 근력 강화, 감염 방어, 인지 기능 보호를 합니다. 2020년 대한의학회지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 D 낮은 고령자는 호흡기 감염 50%, 전체 사망률 30% 증가했습니다. 증상은 피로, 우울감, 잦은 감기, 뼈 통증, 근력 약화, 낙상 등으로 노화로 오인됩니다. 종합 비타민의 400에서 800 IU로는 부족하며 노년층은 최소 1000에서 2000 IU가 필요합니다. D3, 콜레칼시페롤, 형태가 흡수율이 높습니다. 지방 식사와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강화 우유 등 식품도 도움이 되지만 보충이 필수입니다. 비타민 D3는 약해짐을 막는 방패입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활력과 긍정적 변화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유익한 영양소, 비타민 B12. 비타민 D3가 방패라면 B12는 신경과 혈액, 기억력을 활성화하는 점화 플러그입니다. 65세 이상 4명 중 1명이 결핍이지만 대부분 모릅니다. 위산 감소와 약물, 위산 억제제, 당뇨약 등로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B12는 뇌보호, 뇌 위축 방지, 적혈구 생성, 빈혈 예방, 근육 신호 전달에 필수입니다. 결핍 시 피로, 기억력 저하, 손발 저림, 균형 약화, 우울감, 신경 손상이 나타나 치매로 오인됩니다. 권장량은 500에서 1000mg입니다. 메틸코발라민 형태나 설화정제가 흡수율이 높습니다. 연어, 참치, 달걀, 우유 등 식품도 좋지만 보충이 필요합니다. 수용성이어서 과다 위험은 낮습니다. B12는 노년의 인지력, 균형, 감정 안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네 번째 유익한 영양소, 오메가-3, EPA-DHA. 60세 이후 필수인 오메가-3는 단순 보조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수명을 연장합니다. 대규모 연구에서 오메가-3 수치 높은 그룹은 사망률이 36% 낮았습니다. 만성염증을 줄여 심장 리듬 안정, 중성지방 감소, 혈관 유연성, 뇌세포 보호, 관절 통증 완화, 세포 노화 억제를 합니다. 한국 시니어 대부분이 부족하며 오메가-6과다 식단이 균형을 깨뜨립니다. 주 2, 3회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정어리, 과 1000mg 이상 EPA-DHA 보충제를 권장합니다. 중금속 검사통과 중성지방 형태 제품을 선택하고 지방 식사와 함께 먹으세요. 오메가-3는 뇌 심장 관절을 지키는 건강보험입니다. 60세 이후 단 하나만 선택한다면 오메가-3입니다. 이것이 60세 이후 비타민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레티놀, 비타민 A, 철분, 단독칼슘,
고용량 B6는 몸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마그네슘, 비타민 D3, B12, 오메가-3는 강한 지지를 줍니다. 노년 건강의 차이는 매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 들기는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은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보충제 라벨을 확인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해로운 것은 멀리하고 유익한 것으로 바꾸세요. 여러분의 건강 미래는 지금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영양소나 현재 복용 중인 것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황금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더 빛날 수 있습니다.